전자공시 시스템을 볼 건데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안 해보셨고, 매매는 일단 다 해보셨죠. 우리가 기업을 분석 열심히 해서 정말 저평가된 종목을 산다고 가정을 해도 사실상 이게 언제 올라갈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에 투자를 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발굴한 종목이 정말 튼실하고 미래 지향성이 크다면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사실 모든 기업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비상장 기업 중에서도 외부 감사 대상인 종목들만 여기 이제 재무제표가 올라오게 돼 있는데, 외감법 대상, 외부 감사 대상 기업들이 있어요. 크게 봤을 때는 자산이 120억 이상 정도만 되면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 외부 감사라고 하는 거는 회계법인, 회계사에게 나의 실적을 검토를 받는 거죠. 나 혼자서 해서 국세청이나 뭐 이런 데 신고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이 재무제표가 적정한지를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발표를 하는, 공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 감사라고 하고, 그 외부 감사 대상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자, 정기 보고서를 볼 수가 있어요. 정기 보고서는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그리고 사업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상장 기업, 실질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상장된 기업들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내가 들었던 종목이 상장이 돼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지식 정도로만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요약을 하자면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은 공시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상장 기업 또는 그에 준하는 큰 규모의 기업들은 공시 플러스 자잘한 공시들도 다 모두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트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시들을 볼 수 있는지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일단 다트를 한번 가볼게요. 다트에 가보시면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정기공시라고 있어요. 정기공시를 클릭을 해보시면 사업보고서, 반기, 분기, 뭐 소액공모, 법인결산 서류, 등록 법인결산 서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거를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검색을 누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만 나와요. 그래서 정기공시라는 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보고서, 그러니까 상장된 법인의 사업보고서죠. 그래서 상장되지 않은 종목들은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를 낼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재무제표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상장된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장되지 않은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주요사항 보고서라고 있어요. 주요사항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를 전체 선택 해제하고 주요사항 보고서에서 전체 선택하고 검색하기. 이게 뭐냐면 중요한 이슈가 나타났을 때,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는 2017년도 이후에 중요한 이슈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가장 최근에 2017년도에 올렸던 거는 자기 주식 취득 결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가에 영향도 미치고,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산 주주라면 이런 정보들은 알고 있어야 하죠.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요사항, 회사의 분할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유상증자라든가 뭐 감자, 합병,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주요 보고사항.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시면은 주요사항 보고서 옆에 가로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올려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클릭을 하셔서 어떤 내용인지를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2017년도에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떠한 내용인지를 좀 아시게 될 거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시다고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만 해도 사실 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정도만 공부를 하다 보면 반복이 되거든요. 다 똑같아요. 유상증자를 내가 한 번만 공부해 놓으면 다른 종목별로 유상증자가 되면 이게 그 종목의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 정도만 꾸준히 정독을 하시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줄치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런 지식들이 쌓이게 되니까, 증권신고서,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증권 발행 실적 보고, 합병, 투자 설명회, 12년도에 했네요, 삼성전자가.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제일 최근에 상장한 곳이 어디죠? 빅히트. 가장 이제 잘 아시는 교촌도 있고요. 보시면 여기에 발행 공시 사항이 있어요. 발행 공시 사항에 들어가 보시면 증권신고서, 투자 설명회,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상장한 실적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 개요, 어떻게 발행을 했는지, 발권 총액이 있고요. 뭐 청약 배정에 관한 사항도 있고,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기사들을 참고하셔도 돼요. 근데 그 기사들도 결국에 이런 공시사항을 보고 이제 기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인 데이터를 내가 먼저 확인할 줄 아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봐서는 모르지만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프린트를 일단 무조건 하시고요. 전체 프린트를 하시고 하나씩 꼼꼼히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목차가 있어요. 목차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목차별로 내가 정독을 하면서 이 목차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고를 전반적으로 크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다음에 보실 때는 굉장히 수월하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느 목차에 들어가 있는지도 나중에는 바로바로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분 공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상장돼 있는 좀 테마주 같은 것들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사건들이 주식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은 대주주들이 갑자기 자기의 지분을 파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죠. 그럴 때 지분 변동 공시가 여기에 뜨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굉장히 상승했다가 그 경영진이 매각한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최근이었는데 그래요? KTX 생명과학 발행공시 말고 지분공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소유사항에서 장내 배도를 했다. 11월 13일과 17일 날 했다. 이게 누가 했는지는 아마 나올 텐데, 그죠? 자, 요런 거를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뉴스나 뭐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런 거를 보게 됐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증감 비율을 사업보고서에도 나타나게 해놨죠. 근데 중간중간에 바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공시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들.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는데 어떠한 그 물량이 폭탄으로 나와서 주가가 폭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시 반 이후에 이런 공시사항이 나와요. 거기에 뭐 투자자별 동향 이런 곳에는 기타 법인이나 뭐 기관이나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는 나오거든요. 대부분 이런 소유주나 회사 내에 있는 것들은 기타 법인으로 많이 뜨게 돼 있어요. 기타 법인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 소유주가 좀 많이 팔았다, 시세 차익을 실현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자세히 보시면 좋고, 이런 것들이 악재죠. 경영을 하는 사람이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자기 사업을 약간 포기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약간 악재로 보여서 어느 정도는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들은 없어요.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상장 기업, 상장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와 반기, 분기보고서 안에 감사보고서가 포함이 돼 있어요. 상장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하나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장돼 있지 않은 종목, 우한형제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시면 다른 공시사항은 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의무가 없어요.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외부 감사를 받는 규모의 회사가 됐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만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감사 관련 뜨면 감사보고서와 연결 감사보고서, 연결 재무제표를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연결 재무제표, 별도와 연결 재무제표의 차이를 아시는 분. 연결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계열사는 몇 개죠?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삼성전자 그 사업보고서 들어가시면 있어요. 총 몇 개인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카페를 하나 냈어요. 카페를 하나 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분점을 하나 냈어요. 내 지분 50% 정도 넣고 다른 사람 50% 지분을 넣어서 분점을 냈고, 그 50%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제가 갖고 가는 거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하나를 더 냈어요. 또 하나를 더 내고 총 9개를 내게 됐어요. 제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경영하고 있는 건 지금 제 본점 하나죠. 근데 나머지 지분 투자한 10% 이상 투자한 카페들은 9개가 있어요.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어떻게 신고를 할까요? 그냥 내가 운영하는 내 것만 신고를 할지, 아니면 9개 내 50%의 지분을 내 매출로 잡아서, 내 수익으로 잡아서, 내 소득으로 잡아서 신고를 할지,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연결과 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고 하는 별도가 있고, 삼성전자 플러스 삼성전자가 지분법이라고 있어요. 그건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텐데, 뭐 몇 퍼센트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어느 그 퍼센테이지 정도를 가지고 와서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전체적인 자산 상황들을 공시를 하는 것이 연결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도 어디죠? 독일인가요? 독일 맞나요? 독일에 이제 팔렸죠. 독일에 팔리고 그 독일 법인이 또 요기요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그 모기업이 본인의 별도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고
요기요와 배민, 우한 형제들의 자기네들 지분에 의한 매출액과 총 별도의 만든 재무제표를 합쳐서 공시를 또 하나 해요. 그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고, 우한 형제들이 지금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그 종속기업이 있다는 뜻이죠. 우한 형제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속기업들을 다 합해서 별도 재무제표와 반대로 연결 재무제표를 각각 공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별도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연결을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연결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고,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이런 것 정도는 있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